내년에는 진짜 말문이 확 트여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어느새 연말연시가 다가왔어요. 이제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해가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한 살 더 먹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기대도 되시겠지만 또 걱정 염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 살 더 먹는데 말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까? 내년에는 진짜 말문이 확 트여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역시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언어 발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도 참 끝이 없어요. 언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각 발달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 발달을 두고 언어만을 얘기하기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전반적인 발달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고 언어에 대해서도 더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해보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매일매일 발달을 하는데 발달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아 발달이 결국 발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난 누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으로 어떻게 전하고, 난 같으면 재밌기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하고, 난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재미있게 움직이고 놀고 싶기 때문에 감각이 발달을 하고, 또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화가 나거나 즐겁거나 할 때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면서 감정 발달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아 발달,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발달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자폐가 무엇일까? 자폐 성향이란 무엇일까? 자폐증은 무엇을 자폐증으로 얘기하는 걸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이 자아 발달과 연결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폐는 사람으로서 자아를 알아가고 발달해가는 과정이 문제가 생겼거나 약간 지연된 경우 자폐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폐 성향이 있다 하면 더욱더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잘 생각하고 잘 알아가고 발달해가고 있느냐, 이거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잘 알아가고 나를 잘 알기 위해서 상대방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성도 좋아지고 소통하는 언어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면서 자폐 성향도 해결이 되고 발달도 촉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터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그 게시판에도 내용을 올렸는데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아란 뭐냐? 자기 몸을 지각한 결과다. 인간은 피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느끼고 안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이 너무너무 반가웠고 아이들이 왜 몸을 써야 되고 왜 감각 발달이 중요한지 이 문장에서 그 중요성이 그냥 확 다 드러나져 있거든요. 그리고 모호하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알아가는 발달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달하느냐 되게 애매모호한데 저는 그 부분들이 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몸을 통해서 이 피부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한 결과가 자아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발달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써야 되고 몸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가 발달이 되면 자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느끼고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내가 점점 커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친구보다 먼저 하고 싶기도 하고 이건 내 거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생기면 이 욕구들이 주변 상황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친구보다 그네를 더 많이 타고 싶고 먼저 타고 싶은데 주변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네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주변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있을 때 초콜릿도 내가 먹고 싶고 과자도 내가 먹고 싶고 젤리도 다 내가 먹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많이 먹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고 싶은 것들이 다양해지고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상황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딪힌 그 상황들이 아이한테는 문제 상황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는 뭐예요? 문제라고 느껴지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아이의 이 자아가 활발하게 역할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해결 방법을 막 찾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일단 막 우는 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울면 주변에서 해결해 주겠지. 울면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겠지. 울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해주겠지. 그래서 일단 막 울기도 하고 또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뭐 뺐든지 그네 타고 있는 친구를 뭐 밀치든지 아니면 나 하고 싶다고 가서 이렇게 상대방 옷을 이렇게 끌어당기든 몸을 써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뭐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싫어요, 안 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든지 손을 끌어서 표현하든지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이가 자기 자아 중심으로 막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 과정도 아이가 자아가 더 커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도 알아가고 자신의 욕구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의 도움을 청하든 감정을 표현하든 몸을 쓰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꾸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생각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 해결한 경험 하나하나가 아이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거를 난 해결해 봤으니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거나 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게 있거나 할 때 막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울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울었는데 해결이 안 되네. 그럼 또 생각합니다. 그럼 몸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몸을 사용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서 막 생각하다 흘러서 내가 말로 표현해 봐야겠다 하면서 언어를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울음이나 몸이나 단지 끌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역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인 상황에만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럼 아이가 또 생각을 하겠죠. 또 생각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엄마가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걸 듣고 일단 본인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하면서 언어가 문제 해결 방법에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문제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다 보면은 내가 말로 표현해야지 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은 곧 언어 능력을 또 결정짓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경험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때요? 언어 발달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아이가 문제 상황을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언어적으로 사고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아이가 일상에서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게 다 쉽게 들어지면 왕 울거나 또는 손으로 끌어서 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아이가 언어로 문제 해결할 시도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거는 발달에 따라 맞게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돌 때까지는 아이가 울면 뭐 쉬했는지 배고픈지 졸린지 놀고 싶은지 그거에 맞춰서 그 울음에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돌이 좀 지났고 충분히 이거 손짓으로 포인팅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울면서 자기 원하는 걸 표현할 때 다 받아주면 아이가 울음에서 몸 쓰는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죠. 또 아이가 보통 한 17, 18개월에서 2돌까지 언어 폭발기가 일어나는 그 시기에 아이가 역시나 울음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끌어서 표현하거나 단순한 포인팅 아니면 단순한 소리로 표현할 때 모든 걸 다 들어준다. 그럼 아이가 그 다음 과정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아이가 문제 상황을 충분히 경험하고 표현하지만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뜸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아이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무조건 다 해준다고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뭐 울고불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엄마랑 애착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지만 기다려야 되고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씩 경험을 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아이가 문제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해보고 나면은 아이가 내가 말로도 문제 해결해봐야지, 그리고 내가 문제 상황을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결해봤으니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나 말도 잘할 수 있어 라면서 이게 언어 자신감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언어 능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져야 언어 능력, 언어 발달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에서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해가면서 같이 풀어나가면서 아이가 자신감이 쑥쑥 향상되고, 사고하는 방법이 좋아지면 몸도 잘 쓰게 되고, 사고도 잘하고 몸도 잘 쓰면 결국 언어 발달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한다고 다 해결해 주시면 언어 발달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뺏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시면 안 됩니다. 꼭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면 2021년 내년에는 우리 아이가 더 자신 있게 말하고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